자, 보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공사를 뭐 하면 되죠?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공사 부분을 이제 착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사 착수는 당연히 이제 누가 하죠? 사업 주체가 시작하면 돼요. 시공자를 통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때 할 때 의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사 착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미루고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딱 정해놓습니다. 기간을 법적으로. 그 얘기가 여러분들 314페이지에 2번 공사 착수 나오죠. 그 공사 착수해 보시면 가로 1번 착공 의무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뭐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행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뭐 해라? 시작해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죠?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니은은 뭐냐면 사업이 너무 클 때 분할해서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분할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니은은 지금 하지 마시고 기역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억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입니다. 5년. 5년 이내에 무조건 공사 착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 승인 받고 난 뒤에 승인 받은 날로부터 얼마요?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게 의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공사를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공사를 착수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문제 하나 풀고 들어갈게요. 28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어때요? 조금 전에 했죠. 사업 주체는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렇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공사를 뭐 한다? 시작해야 된다. 맞죠? 2번은요. 바로 나오죠. 바로 뭐냐면 주거 전용 단독 주택인 건축법령상 뭐 한호 50호가 돼야 돼요. 30 아니죠. 50호 이상의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한다? 받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한옥이 아니고 그냥 단독 주택이었으면 그렇죠. 그냥 30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옥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옥은 50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은 2번. 됐나요? 이렇게 하면 나왔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공사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공사 착수 들어가면 당연히 공사 시공자가 시공을 하겠죠. 그럼 시공을 하고 그 시공하는 대로 하는지 감리자가 뭐 하죠? 체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감리자가 시공을 한다는 게 아니고 공사 시공을 하는데 감리자가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공자가 제대로 하는지 체크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끝났어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일 때는 공사가 완료되면 뭐 했죠?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택법일 때는 사용 승인이 아니고 뭐죠?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용 검사. 얘는 좀 다르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도시개발 사업일 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뭐 받는다고 했죠? 준공검사.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은요? 준공인가. 다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르만 다른 거예요. 다르만. 이렇게 돼요. 그럼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준공검사 받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315페이지에 3번 보시면 사용검사 나오나요? 사용검사가 나옵니다. 가로 1번 보시면 사용검사권자 나오죠.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내면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를 정한 바 있다. 누구한테?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서열. 그럼 여기는 누가 빠졌어요 지금?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 도지사 빠졌죠.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세 번째 서열에는 특별시하고 특별자치 도는 어차피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여기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서열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시공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된다. 그렇게 하나 봐주셔야 됩니다. 이 고랑권자가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우리가 사업자 주체가 누가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가 되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였어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이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국장이 사용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예외적인 건 딱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용검사 기간 나오죠.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사용검사 신청을 했겠죠. 그럼 신청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해주는 거고 그때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검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건축법하고 다른 게 나오죠. 건축법은 사용승인 신청을 했죠. 그럼 사용승인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7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 규모가 크죠? 사업 규모가 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의 2배는 돼야죠. 그래서 얼마? 15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일 때는 7일이지만 주택법은 규모가 당연히 크니까 그것의 2배 15일.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서 316페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검사가 끝나면 이제 뭐 하게 돼요? 주택 공급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사용검사 끝나서 이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공급. 그래서 주택 공급법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주택 공급할 때 물론 뭐 처음부터 사업계획 승인 나고 그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땅 자체가 이게 공사를 짓고 난 뒤에 주택 공급할 때도 이루어지지만 처음부터 그걸 뭐 할 때도 건설할 때부터 그 땅이 투기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땅이 주택 건설을 할 때부터 그 땅을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겠죠. 왜? 처음부터 이걸 제한을 줬다고 그러면 주택 건설을 안 했겠죠. 근데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데 너무 투기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그걸 많은 경우가 생겨요. 국가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공급할 때쯤 돼서 또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이겁니다. 보세요. 누가요? 국장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보다 뭐 할 때? 너무 높은 거예요. 현저히 높은 지역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의 거래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런 지역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충족하면 그런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항상 뭔가를 제안하려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한테 체크를 받고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양가를 상한값을 정해놓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정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옆에 가격도 올라가면 야 분양 가격 좀 올릴까? 옆에 있는 건물들의 어떤 가치를 할 때 옆에 있는 가격 추세를 보겠죠. 보고 분양 가격을 정하잖아요. 근데 옆에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분양 가격도 같이 더 올라가겠죠. 새롭게 짓는 거니까. 그게 한없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뭐 주민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런 거 주의해서 딱 보다가 야, 여기를 분양가를 딱 상한값을 정해놓자. 정해놓고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올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공급할 때 뭐 하도록 분양가 상한값을 제시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딱 해놓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분양가 뭐죠?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이걸 누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급이라든지 주택을 건설하게 될 때 그때 그 주위의 지역이나 어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너무 높다든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바로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돼요. 그 얘기가 316페이지에 가로 3번 주택의 분양 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 나오나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하고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거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 그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국장은 항상 포함되어 있고요. 또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또 가능하대요. 이걸 지정할 수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변동이 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항상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똑같은 얘기죠.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좀 더 다른 게 뭐가 나와요?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죠. 청약 경쟁률. 그리고 또 뭐?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보급률,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공급이 많으면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으면 투기가 성행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가격은 내려가요. 그런데 공급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뭐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요자가 너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서 청약 경쟁률이 뭐 장난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주택 가격은 하늘로 막 오르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야 이거는 누군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뭐하고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 이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 이곳은 투기 과열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투기 과열 뭐로? 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정해놓고 나중에 해제할 수도 있다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걸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국장은 항상 들어가는데 누가 특이하게 들어갔어요? 시도지사가. 우리 앞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지사가 없었잖아요. 시도지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투기과열 지구밖에 없어요. 왜? 투기가 과열되니까 국장이 정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돼요? 그 지역 내에서 손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는 누구한테도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죠. 시도지사한테도 준 거예요. 투기가 다 과열되고 투기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지정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장에서 정하고 하려면 그 실질적인 있는 걸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는 시도지사한테도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고 만약에 투기 어느 정도 없다 그러면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유일하게 제한하는 것 중에서 시도지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투기과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이 청약 경쟁률 있죠. 청약 경쟁률하고 주택 가격만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정하는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 너무 낮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국장은 주택 가격하고 뭐하고 청약 경쟁률 그리고 또 뭐죠? 분양권. 이런 전매량, 분양권이 전매되는 양
그리고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거나 과열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뭘로 정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V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조금 전에 했던 거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다음 또 뭐죠? 조정 대상 지역 많이 들어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풀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렇게 돼요. 이걸 누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지사가 추가로 들어온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제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급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나오는 지역에 대한 제한 자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그렇죠 조정대상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319페이지 319페이지에 보시면 3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에서 가로 1번 투기과열지구 나오나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나오죠? 그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억 보시면 국장하고 시도지사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지정 대상 지역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충은 크게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넘겨서 320페이지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나오나요? 조정 대상 지역도 1번 지정권자 기억 국장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걸 정리 한번 해보면 주택 공급을 하게 될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세 가지가 있었죠.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은 누가 지정했어요? 국장이 했고 조정 대상 지역도 누가? 국장이 했고 투기과열 지구만 국장하고 누구? 시도지사.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만 시도지사가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바꿔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분양을 공급을 하게 될 때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새롭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적용하는 지역들은 기존 주택은 전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기존 주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새롭게 짓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업주체가 짓고자 하는 즉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런 주택으로서 뭐로 되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건설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거의 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업 이익이 안 나오는데 누가 그걸 뛰어들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보통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 얘기한 건데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10년 이내 최대 10년이란 얘기예요. 무조건 다 10년이 아니에요. 최대 10년.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냐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적용하는 상태에 따라서 이건 다 달라져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큰 게 얼마란 얘기예요? 최대 10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내 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또 나중에 기본서 보면 쫙 나와요. 와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나오더라도 그건 안 봐요. 그거 어떻게 다 봐요? 표가. 한 3페이지 가까이 돼 있는데 그게 지역마다 다 틀리고 막 그래요. 그걸 몇 년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거는 못해요.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뭐 하거나 그렇죠. 전매하거나 뭐 할 수 없어요. 이를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불법이 되는 거죠 이게. 교란 행위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뭐죠? 그 중개사법에 불법에 대한 이거 불법으로 알선했다든지 하게 되면 교란 행위로 하고 뭐 33 뭐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에 새롭게 건설이나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몇 년?
10년에 대한 범위입니다. 범위. 딱 10년이 아니고. 그건 5년, 3년, 2년 다 조절이 돼요. 그런 범위 내에서 전매하거나 이를 전매를 뭐 할 수 없다? 알 수는 없다. 물론 해제가 되면 상관이 없고. 무사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됐나요?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이 투기가 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묶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푼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또 지금 와서는 또 많이 풀렸어요. 조정대상 지역도 그렇고 많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할 때 알아야 될 내용. 그래서 321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전매 제한 대상에서 동그라미 1번 설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 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는데 그냥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근데 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내용은 그 지역에 새롭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은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기존 주택을 사고 파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단지 뭐죠? 팔고 살려고 하니까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못 사고 하는 뿐이지 그런 학계론의 문제지 공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27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때요? 1번 X?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은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 주택의 분양, 매매 등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과열될 지역. 그 두 개 나오면 조정이잖아. 그렇죠? 이럴 경우 시도 할 필요가 없죠. 시도 빼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은요? 틀렸어요? 뭐가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우리가 같이 외운 데서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뭐죠?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지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하게 될 때 뭐 이거 아까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그 공동주택이 노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공동주택을 뭐 하겠다?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재건축도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될 때,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내가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리모델링도 건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건 허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허가 받느냐 물어보면 누구한테 받을까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사용검사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잖아요. 똑같이 세 번째 서열한테. 그래서 보시면 공동주택, 이건 책이 없어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갖춰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주택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 주택법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다 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택법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체계 한번 쭉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사업주체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업주체가 누가 되는지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사업주체는 일단 공공이 될 수 있죠. 공공사업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사업자가 아니고 뭐죠? 등록한 사업자. 그럼 등록한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얼마요? 그렇죠. 이건 20호. 20호 이상의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해라? 등록해라. 그렇죠.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해라. 등록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국장한테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공사업주체인 자도 등록을 해야 되느냐? 국장한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또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요? 주택조합. 그럼 주택조합이 누구 있죠?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이때 이제 두 개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뭐 하는 거? 마련하는 주택조합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뭐죠? 개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사업 주체가 이제 정해지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할 때 항상 뭐 하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사업 계획 승인 받는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법이란 것은 얼마? 30.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일 때 단독주택 얼마? 30호 이상. 한옥일 때만 50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세대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상. 이런 자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지 면적 얼마? 그렇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겠죠.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누구? 특별시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근데 이제 도에서 틀린 거죠.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하고 군을 할 때 시에서 짓고자 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누구? 대도시일 때는 대도시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군일 때는 군에서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누구? 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도 밑에 시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누가 돼요? 시장. 이 시장에는 대도시장과 일반 시장이 다 포함된 거예요. 되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걸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에서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시장군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사업하는 자가, 시행하는 자가 누구일 때?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 다른 거는 기억 안 하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없잖아요. 국장이 지정한 구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공사 착수하면 돼요. 사업주체가 공사 착수하면 되는데 의무적이죠.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난 뒤에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5년이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되겠죠. 뭐 당연히 취소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공사를 하겠죠. 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감리 시공 설계 도면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할 거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사용 검사.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서열. 뭐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는 특별도지사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데 신청을 하죠.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검사를 해줘야 돼요. 15일 이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검사를 하고 다 끝나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죠. 자, 주택 공급을 할 때 또는 어느 지역에 주택 건설을 하게 될 때, 새롭게 건설이나 공급을 하게 될 때 알아야 될 적용 지역이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뭐냐면 세 가지 곳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되는 지역은 누가 정해요? 그렇죠. 국장이 이렇게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도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하고, 투기과열 지구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곳에는 아까 얘기했죠. 10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 내에서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다. 그거를 일단 공급할 때 알고는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서 뭐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주택이 노화가 될 수 있죠. 그럼 다시가 뭐 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리모델링 할 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주택법의 전체 뼈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다 살을 붙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권한권자는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법령에서 헷갈리는 게 권한권자거든요. 권한권자라는 건 뭐냐면 승인권자, 지정권자, 그다음에 입안권자 이런 것 자들을 얘기하는 거 통틀어서.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뼈대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총 농지법까지 몇 개? 15개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법까지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조금 하시긴 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뭐 반복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면수도 길거리 가면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냐면 오늘 한번 집에 갈 때 주택법에 대해서 전체 절차 한번 쭉 한번 봐볼까 하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다가 또 생각이 안 나면 뭐 정리해놓은 거 조금 보시고 또 가다가 또 생각 안 나면 또 조금 보시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에 다 도착해요. 근데 어떤 때는 뭐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그럼 합격이에요. 지나갈 정도로 집중해서 하면 합격이에요.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지나가면 돼요. 신호장애 지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법 부분은 분류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만 하면 324페이지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농지법 부분. 그래서 농지법은 총 4개의 장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뼈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농지법은. 그러니까 농지법은 보통 기초과정때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전체 뼈대 부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